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다른 곳이 아닌 이 학교 안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 즈음에 나온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교권보호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무려 교권 침해 상담 처리 건수가 520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코로나19 기간에 400여 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자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 언제부턴가 무색해진 지 오래죠.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고충, 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오늘 현직 교사와 또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곳은 김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세린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교사 경력이 몇 년째이신가요? 발령받고 지금 딱 5년 됐어요. 5년 차. 5년이면 뭐 새내기에 아주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새내기는 지났습니다만, 그런데 5년이 진짜 그냥 딱 5년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뭐 5년이 힘든 시간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발령받고 1년 차 때 교권 침해를 경험했어요. 사건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경험을 통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학회에 투고하고 등재지도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은 한 10년 차쯤에 겪을 일을 제가 너무 빨리 겪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던 교권 침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딱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ADHD나 이런 주의력 집중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친구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일단 다치면 안 되니 어떤 신체적이든 제지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딱 발령받고 한 일주일 만에 그 친구들을 잡다가 침을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아이들이 침 딱 뱉어버리고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뭐 나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제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거나 교육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났거나 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때 교사들이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이 아동학대법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친구를 때리지 못하게 신체적으로 강력하게 제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이 A라는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걸리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실에 그 A라는 학생을 남겨놓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대피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폭력적인 상황이 너무 심해질 경우.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또 학생들의 A라는 학생에 대한 방임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아동학대에 걸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일을 하면 걸리고 일을 안 하면 안 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교육활동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왜냐하면 교실에 이런 갈등 상황이 꼭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갈등 상황을 교사가 교육적으로 혹은 주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다 보면 이제 교권 침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논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수업을 못해서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것인지, 교권 침해를 당해서 수업을 못하는 것인지, 결국에 교육자로서의 그런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뭐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교육적인 어떤 영향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력을 지금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활지도가 사실 어려워서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 그냥 뭐 교무실 가 있는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학대건 방임이건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내가 그 현장에 없었다, 혹은 교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면피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아요. 면피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무실에 있었던 것도 이 교사가 아이들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렇게 뭐 방치한다 이런 말은 물론 아닌데요. 근데 지금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지금 성인 세대에도 그렇게 인권 친화적으로 자란 세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학교 현장에 와서 보니,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체벌하면 안 되고 학대하면 안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아동학대법도 그렇고 이제 학생인권의 그런 기준도, 예를 들면 이제 잘못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킨 아이가 있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제 놀지 못하게 하고 상담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교육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의 기준으로는 휴식권 침해입니다. 그러고 뭐 예를 들면 반성문을 쓰게 한다면 그건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뭐 구속하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사들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때 배워왔던, 그리고 내가 겪었던 생활지도의 방식과 요즘의 방식은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노조 대변인이다 보니까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선생님들의 입장을 좀 사회가 고려해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사회의 요구가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상황에서 다 같이 길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전북교사노조 대변인을 맡고 계시다 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은데, 노조를 탈퇴하시면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제 학교를 그만둬요라고 하는 선생님들, 이직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어떤 그만두시거나 그만두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까? 저희는 주로 그냥 이제 떠나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듣는 입장이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제가 체감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능을 다시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가신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뭐 교수 쪽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고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 교실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든 다들 이제 떠나가려고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신 말씀들이 뭐 일부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학교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교사의 권리 또 학생 인권 또 서로 존중받으면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좀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단 첫째로는 그 교사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왜냐하면 특히 저희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권 침해를 당하신 선생님이 경력이 많으신 경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특히 또 10살짜리 애 하나 못 잡아서 뭐 이런 시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권 침해는 저는 그냥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1년차 때 운이 특별히 없었던 거고, 이제 다들 크고 작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시는데, 이게 문제인 이유는 뭐 교사들이 물론 힘들어서도 있지만 교육 활동 전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도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공론화도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요. 이 문제가 절차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절차. 네. 형식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뭐 징계를 결정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으면 그거에 대한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교권 침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맥락들이 얽혀 있거든요.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것들을 방해하는 굉장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얽혀서 교권 침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대두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이 출석 정지 일주일, 뭐 봉사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열어줘서 징계 내렸으면 됐지 라고 또 숨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또 방치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징계가 끝나고도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살아야 하거든요. 학기 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자꾸 그렇게 법원처럼 징계의 논리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교육의 논리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교사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자꾸 이슈가 되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점은 자꾸 뭐 A 행동을 하면 B라는 처벌을 준다, 뭐 이런 거에만 중점이 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교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이게 학생인권을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뭐 교사만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일까봐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업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이라는 것은 너무 그 우리 옛날 방식의 이제 뭐 체벌 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 교육인권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인권센터의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권 침해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교권 침해로 분류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죠. 그걸 다 뭐 사안으로 처리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업 중에 뭐 수업을 방해한다던가 아니면 욕설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선생님의 어떤 외모나 신체를 비하한다든가 비방한다던가,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심각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작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일단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단순한 오해라든가 억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뭐 이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지자체 뭐 아동학대 신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원 간의 동료 간의 교권 침해도 있다면서요? 네, 동료 간의 교권 침해도 이제 뭐 발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뭐 학생에 대한 그런 침해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관리자에 의한 그런 뭐 이제
그런 교육활동 부당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연평균 이제 전라북도는 한 100여 건 정도의 그런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해마다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 그 침해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이제 상해나 폭행 같은 건수도 조금씩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예.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예방을 좀 강화해달라,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수립하고 또 법령을 통한 보호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혁신 TF의 그런 어떤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교권을 총괄할 수 있는 교권 보호관과 그다음에 교권 전담 변호사 배치를 위한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을 위한 절차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사안에 대한 그런 상담도 해드리고 전문기관, 상담 전문기관을 저희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MOU를 맺어서 50여 개의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까?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정말 많이 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도 직전에도 계속 전화가 와서 상담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끝으로 좀 전북교육인권센터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또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교육청의 또 가업이자 또 학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교육청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우리 담당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인 정재석 위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드림쌤 하면서 제 등을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쟤는 왜 나를 때릴까라는 그 생각했는데 그 전주에 제가 영어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주에 예를 들어서 하면 오면 윤호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호 미국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간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음 주에 윤호야 너 미국 잘 갔다 왔어? 하니까 때린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검정고무신에서 그 돌아가신 엄마가 있는 아이한테 아이가 우리 엄마 미국 갔어.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죽었다라는 표현이 미국 갔다라는 표현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맥락을 모르고 정말로 미국 간 줄 알고 물어봤더니 어디 그냥 뭐 다른 일로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4학년 학생인데 수업 중에 이게 수업 시작할 때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좀 황당했죠. 때리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냥 우리 위원장님 내지는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황당해하고 말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또 교권 침해를 당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치르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경우 그냥 우리 위원장님의 경우가 아주 이제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침해 실태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도 절차대로 하고 싶었죠. 절차대로 하고 싶었고 우선 교권 침해를 당하면 특별휴가 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그 특별휴가가 나왔길래 좀 쓰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새로 생긴 게 뭐가 있으면 좀 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나이스로 신청했죠. 나이스로 신청했는데 교감 교장 선생님이 결재를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그
정재 선생님이 학교 긍정은육이라는 그 강사도 하시고 되게 유명한 선생님인데 신고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좀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세요. 결국은 이제 그 교권침해 신고를 안 하게 된 거죠, 제가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교권침해를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한테도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폭행은 좀 시비를 다툴만 한데 욕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이 욕설을 퍼부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도적으로 이러한 아동학대 전담팀이 지금 시청에 있는데 이 전담팀 자체가 좀 교육청으로 옮겨서 학교폭력처럼 아동학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하는 전심제도 자체가 교육청 내에 있어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법경찰이라도 있어서 학원청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욕설을 했을 경우에도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출근 10일 정지 이런 식으로 행정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 자꾸 지금 행정법원으로 갈 상황을 지금 형사처벌을 받아서 형사재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전북교사노조는 무조건 아동학대를 하는 선생님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억울하게 아니면 과도하게 지금 처벌받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아무리 교권 침해를 당해도 선생님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편에 서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학생의 인권도 보호받고 선생님의 교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요. 참 어떤 좀 대안이 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대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는 어떤 그런 억울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불신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신뢰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고요. 선생님들도 학부모와 좀 벽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학부모가 법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학부모님들도 좀 학부모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을 피소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연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억울한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억울하시고 정말 학생이 신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정서 학대를 심하게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하실 수 있겠지만 씁쓸합니다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가 부각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사들은 자기가 했던 교육적 지도가 정당한 교육적 권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좀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했다면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좀 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교조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인가를 두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적 권한의 범위를 정해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현행은 가정 내에 아동학대 신고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거든요.
이런 현행 법률을 교육적 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학교 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좀 도교육청, 우리 지역에서는 말씀드렸던 정당한 교육적 권한에 대한 범위를 분명하게 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더불어 그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따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제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 혼자에게 이렇게 맡겨둘 게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바로 이제 분리 조치입니다. 그래서 3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서 학생의 분리부터 그 해당 학부모님의 상담 이런 것까지 쭉 연계하는 매뉴얼, 즉 조례 개정이 좀 시급합니다. 한편으로는 교권 침해가 좀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대책들도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많은 빈도수는 아니지만 한 건 한 건이 선생님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때 겪는 고충이고요. 대다수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복무 침해, 또 부당한 업무 지시, 각종 인사 문제에서 고충을 좀 호소하고 있어요. 주로 권위적인 교장 교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정당한 교육적 권한에 대한 분명한 명시, 또 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1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제3자의 즉각적인 개입, 관리자의 책임을 좀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좀 절실히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학생을 위한 좀 대책도 필요할 텐데 각종 이제 문제 행동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나 대책도 좀 별로 없는 게 현실인데요. 학생들의 문제를 이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가정과 함께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 뭐 교육복지사, 가족치료 심리상담사, 위기관리 학생 전담팀을 꼭 꾸려서 학생에 대한 좀 학교를 옮기더라도 입체적인 좀 치유가 좀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권위적인 그 관리자들에게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지금 전라북도에는 갑질 조례가 좀 없는데요. 교사들을 위한 갑질 조례 제정도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